몇 년 전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제가 일하던 회사 경영진에서 문제가 터져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휴직이 되는 바람에 저는 그 회사를 그만두고 일단 살기 위해 일당제가 있는 술집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살이 생활이란 건 힘든 삶입니다. 그럭저럭 나날의 생활에는 쪼들리지 않게 되었고 일당에서 월급제로 옮겨주었고 생활도 남만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장사라고는 해도 2차도 없고 정해진 규칙도 없어서 카운터에서 칵테일을 만들면서 손님들과 떠들면 되는 그런 건전한 바 일입니다. 수입도 시급 1000엔. 극히 빡빡한 생활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귀던 남친이 일을 그만두고 저희 집으로 이사를 들어와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일을 찾으러 나가겠다며 빠찡코에 가고 공과금조차 내지 않으면서 저에게 돈을 빌리는 그에게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시급 1000엔으로 임대료와 2사람분의 공과금 그리고 식비를 댄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일을 마치고 아침에 집으로 돌아오면 불을 켜놓고 게임만 하고 있는 그에게 사리가 싹 터서 자기가 피카츄야? 전기세라도 아껴야 하잖아. 라고 했던 게 기억납니다. 이미 동거 생활은 파탄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카츄에게 일 안 할 거면 집에서 나가. 하며 거의 반은 쫓아내다시피 해서 헤어졌습니다. 저는 생활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만 일이 있다는 것만이 구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마음을 긍정적으로 유지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간신히 무너지기 직전 상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탓인지 좋아하지도 않은 사람과 사귀게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제가 바보였죠. 처음엔 전혀 몰랐지만 그 남자에게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게 되었을 때 바로 헤어지려고 했는데 남자가 거부했습니다. 이야기가 통하지 않고 결론도 나지 않아 귀찮아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르는 곳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그 남자가 여자에게 작별을 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별 이야기가 꼬이고 그 여자가 성난 기세로 제 집으로 쳐들어온 겁니다. 아침 6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었더니 남자는 그 여자 뒤에 한심한 얼굴로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꽥! 하면서 화를 내는 땅딸보 여자에게도 마음속 깊이 진저리가 쳐졌습니다만 둘 다 집으로 불러들여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땅딸보는 현관 앞에서만 화가 나 있었을 뿐 집 안으로 들어오자 완전히 안정이 되었고 집안이 깨끗하네요. 나하고는 완전 딴판이야. 라며 집안을 둘러보고 나서 남자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고 다시 짜증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짜증이 났습니다만 땅딸보와 저의 대화가 진행되고 왠지 친해졌습니다. 처음엔 그쪽이 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어요. 얼마 전에 들어서 헤어지자고 말했는데. 그랬나요? 그런지도 모르고 새벽 대바람부터 미안해요. 땅딸보는 안도의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다행이다. 이젠 헤어질 수 있겠어. 실은 우린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렇군요. 저도 헤어질 참이어서 끼어들 생각은 전혀 없어요.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땅딸보는 이윽고 웃음을 띄웠습니다. 저도 안심했습니다. 그렇지만 남자가 분위기를 모릅니다. 너하고 헤어지고 이 사람하고 사귈 거야. 라고 땅딸보에게 말하는 겁니다. 뭐? 아? 이 남자, 일본어가 아예 통하지 않는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땅딸보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고 보고 있는 저마저 마음이 아파지고 있었습니다. 너랑 결혼할 생각 없어. 나는 이 사람하고 사귈래. 넌 이제 돌아가.
잠깐, 이건 무슨... 아니, 난 이젠 그러려다 말고 땅딸보의 얼굴을 봤다가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비통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눈치 없는 남자를 더 떠들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 저는 단호하게 이제 두 사람 사이에 껴들지도 않을 거고 다시는 만날 생각도 없어. 당신 같은 형편없는 인간은 정말 싫어. 알겠으니까 둘이 다시. 싫어! 이 사람이 쓸데없는 짓을 안 했으면 좋았을걸! 더 이상은 안 된다. 땅딸보는 울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세차게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남자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빨리 저 사람 쫓아가. 싫어! 저는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너 그러고도 남자야? 저 사람이 자살이라도 한다면 다 네 책임이야. 나가. 라며 남자를 내쫓았습니다. 역시나라고 할까요? 그 후 바로 땅딸보가 자살에 실패했다라는 남자로부터 연락이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바람 피우는 상대 앞에서 그런 말을 들었으니 뭐 이걸로 둘이 다시 돌아온다면 좋겠지. 저는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이 눈치 없는 남자와는 연락을 끊고 착신도 거부한 뒤 계속 숨어 지냈습니다만 역시랄까요, 뭐랄까요. 스토커 행위를 해왔습니다. 현관 앞에 그냥 서 있기도 했고 커튼을 열면 창문 아래에 있다든가 했습니다. 저는 매일 불을 끄고 있어도 없는 척을 했습니다.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반은 희귀 상태가 됐습니다. 동시에 일터에서도 다른 스토커가 생겼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관계가 없어서 생략하겠지만 전 직장에서 일관계로 살짝 이야기만 했던 이름조차도 모르는 아저씨였는데 저와 잤다는 소문을 전 남친과 친구들에게 흘린 변태였습니다. 갖은 수단을 써서 제게 다가오고 드디어 늘터까지 들켜서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바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외에도 밤길에서 모르는 남자에게 쫓기다 잡히게 되거나 진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바깥이 무서워져서 완전히 희귀 생활이 됩니다. 그러던 때 이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변이란 건 소리입니다. 주방에서 깡 하는 캔이 굴러다니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엔 그냥 주방에 놔둔 쓰레기 봉투 속의 캔이 저절로 굴렀나 생각해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쓰레기 버리는 날에 캔류를 내놔서 집안에는 깡통 하나 없는데도 깡 하는 소리가 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알게 된 것은 그 소리가 나는 시간이 딱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그 이외의 시간에는 전혀 나지 않습니다. 당시 희귀였기 때문에 하루 종일 집에 있어서 시간은 정확합니다. 정신적으로 떠밀리고 있어서 환청이나 이명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애매한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캔이 굴렀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 리얼한 소리로 놀러온 친구도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환청은 아니라고 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깡 하는 소리뿐 실제로 해를 입는 일도 없었고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어도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소리와 스토커, 반은 제 탓으로 자살에 실패한 땅딸보. 저는 잘못 없다고 생각해도 찜찜한 기분으로 메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소리는 땅딸보의 저주인가? 라고요. 만약 그렇다면 소리의 주체인 게 있을 겁니다. 주체가 있다면 말을 걸어보면 알 수 있을지도 라고 생각해 새벽 2시가 되어 깡 하는 소리가 났을 때 당신 시끄럽네. 함부로 사람 사는 데 들어와서 소음내지 말아줄래? 라며 목소리를 내어 말해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랬더니 그날은 더 이상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매일 2시가 되면 다시 시작됩니다. 소리가 나면 지금 2시구나. 무의식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스토커에 시달리고 히키가 되어서도 괴소리에 시달리고 결국 본가로 도망쳤습니다. 신기하게도 본가까지는 그 소리가 쫓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반은 가출하듯 홀로 생활을 시작했던 저는 부모님에게 사과하고 굉장히 반성한 뒤 다시 본가에서 살게 되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 괴소리와 불운의 연속은 가출을 했던 벌과 땅딸보의 저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주의 정체는 생명과 다름없습니다. 원망 등 부정적인 감정이 누군가를 향했을 때 간단히 생명을 날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험으로 저는 생명에 민감해졌고 그 후에도 생명의 존재를 느끼는 일이 있습니다. 저주는 있다고 봅니다. 귀신보다도 살아있는 사람 쪽이 분명히 질이 나쁩니다. 귀신이라면 한 번에 쫓아내면 끝이지만 생명이나 저주는 본인이 있지 않는 한 따라다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의 자각이 없어도 찾아옵니다.